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장마가 끝난 뒤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32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자, 또 오늘도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요. 자외선 지수도 아주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이 온열 질환 주의하시고요. 건강관리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편성 마무리를 앞두고 각종 국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원주 일산쿨링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 26년 만에 이르면 4달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축소 예정이었던 원주 댄싱 카니발이 전면 취소를 어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8월 1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 도내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도에 따르면 춘천에 이어서 17일까지 원주와 횡성, 평창에서 사랑제일교회 감염원에 의해 총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까지 확인된 도내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37명입니다. 긴 장마가 끝난 뒤 강원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도내 수해 복구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엿새째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주춤했던 온열 질환자 수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원도 희망 일자리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사람과 취업, 취약계층 등으로 10개 분야의 9,400여 명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편성 마무리를 앞두고요. 각종 국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또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 김광수 부시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원주 부시장 김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예, 거의 지금 기재부는 이제 시트를 닫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트를 닫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마감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예. 중앙에서 부처에서 국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네. 이제 정리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국회에서 또 심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부 예. 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국회에는 언제쯤 이 예산안이 넘겨진 겁니까? 법적으로 9월 2일 날까지 예.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아, 9월 2일이요? 예. 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될 겁니다. 아까 뭐 시트를 닫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 표현을 좀 더 하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이제 다 됐고 예. 프린트에서 지금 인쇄 중이겠군요. 그래서 이제 보고 단계일 겁니다. 아마 이제 BH까지 보고를 돼야 되니까. 예. 예. 자, 근데 국회에 넘어가면은 예. 또 그때서부터가 또 뭐 본격적인 정말 또 예산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예. 뭐 정부안이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예. 어떤 논의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최종 확정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1, 2월에는 이제 원주시에서 준비를 하고 네. 3, 4월에는 정부 부처에서 준비를 해서 6월까지 기획재정부에 넘기면
기획재정부에서 한 8월까지 해서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원주시 차원에서요. 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서 이제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또 예. 국회 차원에 또 이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예. 그 원주가 국비를 확보를 안 하면 음. 살림살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주가 이제 당초 예산 기준 1조 4,290억 정도 됩니다. 네. 재정 규모가. 예. 그 중에 지방세 세액 수입인 자체 수입이 약 23%고, 나머지가 이제 교부세, 국고보조금 해서 7%가 네. 중앙에 의존을 해서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금 재정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 인건비하고 법정 그 경비가 약 2,400억 정도 되는데, 원주시가 시세를 걷어들이는 게 1,700억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원주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원주시는 연초부터 이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국비 확보 TF팀 운영해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원도 내에서 그나마 원주시 예. 재정 자립도가 좀 비교적 괜찮다라고 하는 편인데 그래도 저희가 20%가 안 쉽지가 됩니다. 않군요. 예. 19.8%입니다, 저희. 1조 원 정도로 확보해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올해 목표가 이제 1조 2,500억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예. 자, 그런데 뭐 일상 경비 같은 것은 그렇다 치고요. 예. 또 이제 그 전체 예산 중에서 좀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이제 국제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지역 현안 사업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신규 사업도 해야 되고 계속 네. 사업도 계속 또 해야지 또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예. 그럼 이 중에서 예. 이 국비 확보가 정말 꼭 필요한 원주시의 주요 현안들 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될까요? 제일 이제 관심이 많은 이제 여주 원주 철도. 네. 요것을 저희는 내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 말에는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바싹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주 원주 간 전철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또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예. 아직까지도 예. 이 복선화를 추진할 것인가, 단선화가 원래 이제 그 기본 내용 아니었습니까? 예. 이게 변경이 돼야 되는 건데 예. 이게 언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사실 2018년 9월에 예. 기본 설계를 단선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중앙이나 우리 도나 시민들이 복선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올해 초부터 단선 설계를 중단하고 네. 올해 초부터 복선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일 날 KDI를 이제 방문해서 네.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 저희는 한 10월까지 좀 마무리해달라 복선 설계를 타당성 조사를 네. 했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을 표현해서 12월 금년 12월까지는 타당성 재조사를 마무리를 하고 네. 끝나자마자 내년에 설계를 실시 설계, 기본 설계를 마무리를 해서 네. 어떻게 하든지 연말에는 착공을 하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들어보니까 예. 올해 말쯤 돼야 예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예. 그렇다면 그 예타가 나와야 뭐 복선화를 전제로 한 이제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예타가 저희는 복선 예타가 타당성 있다고 조사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러면 내년에 국비를 여기는 한 176억, 약 2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네. 내년에 착공을 하자.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예. 좀 약간 촉박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예산 확보도 좀 시급한 사안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리스트에 올라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예. 무실동에 있는 원주 교도소를
이 봉산동 지역으로 옮기겠다. 이게 예. 그 국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 거에 꽤 몇 년 되었는데 이게 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2015년쯤에 이제 이게 민간 하다가 국책 사업으로 예, 재정 사업으로 하자. 그게 2015년도 확정이 돼서 네. 지금 현재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지금 부지 앞쪽에 일부 민간 토지 그 축사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인데 네. 그거만 마무리를 하면 아마 내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년도 보상도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내년에 이제 군지사 부지는 한 80억, 한 200억 정도 그러니까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항목은 예. 예산에 포함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까요? 글쎄, 요거는 어차피 여조건 추진은 계속 사업이고 네.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법무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요거는 정부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 그 11월에 확정된 토지 수용 문제만 깔끔히 정리가 되면 예. 사업은 착공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다면요. 예. 이전이 완료된 것은 몇 년 정도를 잡으면 될까요? 잠정적으로 한 23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또 단순히 교도소 이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제 예. 그 무실동 지역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 도심인데 예. 이 교도소에 이전한 뒤에 예. 이 부지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예, 한 전체 사업비가 약 1,400억 대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쪽에를 이걸 어떻게 재생해서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까 이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도소 부지가 만약에 이전되고 나면요. 예, 예. 이게 소유권이 그 정부 소유권입니까? 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그 소유권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획재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부지를 예.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많은 또 논의와 또 수기가 있어야 되겠군요. 예, 아마 요것도 이제 저희 이제 캠프롱 부지처럼 예. 저희가 이제 LH랑 개발을 하면 그때 우리 시의 어떤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얼마만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속도와 또 앞으로의 그 시기가 또 결정되겠군요. 예, 하여튼 이전을 하긴 하는데 예. 저희는 하여튼 가능한 예. 빨리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주 원주간 철도 조기 건설 또 원주 교도소 이전 좀 이제 조기 어떤 그 가시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그 예. 큰 방향은 알겠고요. 예. 그 밖에도 전체 뭐 1조 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예. 예산안도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좀 시민들이 알아둘 만한 사업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원주댐 건설이 지금 이제 예. 여기 주변 관광지에서 내년에 약 한 100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110억 정도를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정지뜰 공원 이게 1,800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아마 원주의 제일 명소가 될 겁니다. 예. 그 큰 공원이 호수 공원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내년도 설계비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하고 후년에는 여기에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3개 곳이 벨트화 돼가지고 봉산동, 학성동, 중앙동 이 일대에 약 700억 정도 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하면 원주는 확 바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올해 예산안이 확정되면요. 예. 단순히 뭐 1년치 예산이 아니라 이 원주의 장기적인 어떤 그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주 원주 그 전철이 언제쯤 될 것인가? 예. 교도소 이전도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좀 가능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또 무실동 개발도 이어지겠고요. 예, 여기 맞물려서 이제 캠프롱 부지 과학관까지 이렇게 엮어가면 원주시 전체가 아마 큰 천지개벽을 할 것입니다. 원주댐과 원주천댐과 또 이제 그 도시정비 사업까지 맞물어지면요. 예. 내년도 예산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예, 그만큼
또 우리 그 부시장님 이번에 또 국비 확보 추진 단장을 맡으셨어요. 예. 아주 굉장히 더운데 좀 고생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의 김광수 부시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일산동의 일산근린공원 조성이 26년 만에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공원 조성에 또 일산동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또 설계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달부터 일산근린공원 조성 작업이 이제 시작된다고요? 네, 우선 지난달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원주시가 장기 미집행된 공원에 대해 착공에 들어간 것인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사유지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부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조성이 추진되면서 지난 6월 해당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는데요. 원주시 일산동 우보 삼성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일산근린공원 조성은 다음 달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해 1.3km의 산책로와 잔디광장, 또 어린이 놀이터와 벽천분수 등이 설계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공원녹지과 이창길 공원조성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일산근린공원은 일산동 산 2-5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공원이고요. 면적은 약 15,000평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이제 지형의 단차를 이용한 그 벽천분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동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잔디마당, 그다음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점핑 놀이터, 그다음에 물놀이 시설을 비롯해서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원 내 주차장 70대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무장의 산책로를 약 1.3km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오는 9월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산근린공원은 이제 원도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겠습니다. 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이 공원 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요? 네, 원주시 일산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주시는 그동안 원주시 일산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해 왔는데요. 여러 번의 설명회에서 의논을 거쳐 일산근린공원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특히 원주시 일산동에는 고령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만큼 계단 출입로를 변경하고 산책로를 확장하는 등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이 설계에 반영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일산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신승권 회장과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 허경욱 일산동 자치위원장에게 듣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제 단체에서 건의를 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그린공원이지만 목적은 그 체육도 이제 같이 겸할 수 있는 어떤 정도 조금은 부지가 작게 처음에 시작이 됐던 거를 좀 많이 확보를 했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정이 된 거죠. 지금까지 이제 몇 차례 걸쳐 오면서. 제일 큰 문제는 보상 문제가 있었고요. 보상 문제 때문에 많이 밀렸었고 적당한 공원 만들만 자리가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신도시처럼 생기는 도시면 공원이 뚝딱 생기지만 일산동은 기존에 있던 동이라 공원을 갖기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잔디 구장이 생기고 또 비가 오나 뭐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가림 무대가 또 생겨요. 일산동이 행사를 할 때면 인근 학교나 인근 시설 빌려서 늘 사용하는 바람에 학생들한테 늘 미안하고 죄스러웠는데 요번에 이게 생김으로 해서 이제 일산동 크고 작은 행사를 여기서 다 할 수가 있게 돼서 참 좋고 이제 고맙죠. 네. 자, 뭐 다른 지역에도 또 도시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요?
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그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다른 공원의 조성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원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현재 33개소입니다. 33개소를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이 중 52%의 면적은 사전에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는데요. 해제된 지역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보전 녹지 또는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전체 면적 가운데 35%가 앞으로 조성될 공원 면적인데요. 일산근린공원 외에도 마장공원, 단구공원, 반곡근린공원 등의 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원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2배 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전국의 평균 도시공원 조성 면적과 비교해도 많은 면적입니다. 원주시는 걷고 싶은 푸른 공원도시 원주 만들기를 목표로 각종 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데요. 일산근린공원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공원 조성이 진행될 예정인데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 댄싱 카니발이 다음 달에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축소해서 지금 규모를 작게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어제 결국 전면 취소를 결정했네요.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점검하도록 하죠. 원주문화재단 축제운영팀의 김성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좀 아쉬움이 크시겠습니다. 네. 이게 어제 결정이 난 겁니까? 네, 일단 최종 결정은 어제 났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 보도를 계속 보면서 연휴 기간에 계속 긴급회의를 진행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당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이러한 그 전면 취소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애초엔 좀 축소해서 운영하겠다, 또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이제 많이 또 준비를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에 계속해서 논의 수기 과정을 거쳤고요. 또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만은 이 전면 취소로 이렇게 전환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2단계로 격상되고 3단계까지 논의되고 있는 단계에서 저희는 사실 축소 계획이나 코로나 대응 계획을 사전에 수립했을 때도 그 가장 큰 포커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였는데 네. 이게 격상돼서 저희도 취소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댄싱 카니발이 처음 개최되고 우리가 10년째였죠?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전면 취소는 또 당연히 또 처음이고요. 네, 사실 저희가 태풍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취소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네. 좀 준비하던 팀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해외에서 이제 참여하는 팀은 올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로 아쉬움들이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참가팀이 52개 팀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도 지난주 토요일만 해도 참가자 설명회 진행하면서 최대한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상황이 많이 아쉽죠. 저희뿐만 아니라 참가팀들도 많이 아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규모 축소보다 더 이제 그 큰 전면 취소로 또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이게 또 갑자기 요즘 또 심각해지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감염자들 원주 지역에도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아쉽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에게 좀 한 말씀 또 해주시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죠. 너무 길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이네요. 예. 네. 지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저희는 원주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2020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을 기대해 주셨을 많은 시민분들과 또 경연 참가를 신청해 주신 많은 팀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내년 2021년에 시민분들에게 더 많은 감동과 희망을 주는 축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열리던 행사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열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올해 새삼스럽게 느끼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정말 별일 없이 또 댄싱 카니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문화재단 축제운영팀의 김성수 팀장이었고요. 자, 8월 18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